오늘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회사 팀장님들이 들으면 좋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회사 키우는 문제와 인재 양성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이번 2022 NBA 결승전을 보면서 찾게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 시즌 NBA의 우승컵은 놀랍게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가 가져갔습니다. 시즌 초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전문가들조차도 우승 가능성이 멀다고 생각한 팀이었는데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 파이널에 오를 정도로 강팀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케빈 듀란트와 클레이 탐슨이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탈한 후에 두 시즌 동안이나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하지 못하는 약팀으로 전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스텝과 선수들 또 감독은 어떻게 극복한 걸까요? 부활의 기미라고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팀을 기적적으로 살린 건 스테판 커리의 리더십, 또 프론트의 효과적인 운영, 남다른 팀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던 구단주의 통큰 투자 등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워리어스는 커리의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워리어스의 전술조차도 커리로부터 시작됩니다. 확률적으로 이전보다 낮은 3점으로 우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도 역시 커리입니다. 워리어스는 커리를 중심으로 팀원들이 아주 끈끈하게 뭉쳐있는데요. 커리가 발휘하는 리더십도 특이합니다. 마이애미의 버틀러나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팀원들을 몰아세우는 스타일이라면 커리는 부드럽게 포용하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죠. 케빈 듀란트가 팀에 합류했을 때 1옵션이 누구냐는 논쟁이 아주 많이 벌어졌는데요. 커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듀란트에게 더 많은 슛 기회를 주고자 했죠. 팀 동료들에게 더 좋은 슛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스타 플레이어가 경기 내내 뺑뺑이를 도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솔선수범 리더십 덕분에 워리어스 라커룸의 분위기는 늘 화기애애한데요. 커리의 리더십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리어스 팀원 구성을 보면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선수들은 아닙니다. 다만 선수들이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충실하다는 점을 알 수 있죠. 포인트 가두면서 탁월한 3점슛과 돌파로 오픈 찬스를 열어주는 공격의 핵심 커리, 간결한 3점슛으로 고효율 득점을 뽑아내고 수비도 잘하는 탐슨, 슛효율은 떨어지지만 수비 핵심이자 굳은 일을 도맡아하는 드레이먼드 그린, 상대방 주공급수를 완벽하게 마크하면서도 평균 득점 18점 이상을 하는 골무원 위긴스, 골 및 수비와 스크린에 충실한 루니 등 팀원들이 팀플레이어로 다른 선수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약점을 상쇄하며 팀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었던 거죠. 회사의 부서와 직무마다 필요한 조직원의 역량과 재능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도 막상 입사 시험에서는 한결같이 좋은 성적과 스펙, 학교만 보는 입사 담당자들은 워리어스의 선수 선발과 활용법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을 중심으로 한 코칭 스텝과 이들을 지원하는 프론트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점도 워리어스의 강점입니다. 스티브 커는 현역 시절 탁월한 3점 슈터였던 경험을 살려서 워리어스의 공격 시스템을 잘 다듬었죠. 프론트를 이끄는 밥 마이어스 단장은 코칭 스텝이 필요로 하는 선수들을 적절한 시기에 트레이드하거나 혹은 드래프트로 공급함으로써 전력을 유지하는 데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워리어스의 대표 3인방인 커리, 탐슨, 그린 모두 자체 드래프트를 통해 선발한 인력입니다. 프론트의 선수 보는 눈이 탁월하다는 사실은 차세대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던 풀을 드래프트한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원래 조던 풀은 전문가들이 언드래프트나 2라운드 하위 픽으로 예상하던 선수였어요. 그런데 워리어스가 그를 1라운드 28순위로 지명하면서 화제가 됐죠. 결과적으로는 이번 결승에서 조던 풀의 활약을 보면서 프론트가 얼마나 이 선수를 제대로 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론트의 탁월한 운영도 또 팀을 이끌어가는 슈퍼스타도 결국은 구단주의 지원이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워리어스 구단주인 조 레이콥은 사업가 출신으로 남다른 차원의 구단 운영을 보여주는데요. 돈 많은 NBA 팀들의 우수선수 싹쓸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사치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 팬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죠. 팀 운영에 필요하다면 징벌적 사치세를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공언해서 역시 사업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치세는 초과 금액이 많을수록 또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는데 조 레이콥 구단주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연간 수익보다 훨씬 더 큰 구단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수한 선수를 수급해서 워리어스가 우승권에 있는 한 팬들은 구장을 계속 찾을 것이고 우승을 할수록 구단 가치는 상승한다는 전제 아래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인기 구단, 우승, 구단 가치 상승이라는 순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워리어스 경영에 대해서는 온갖 안 좋은 평가와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연장 계약 후 커리어의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이건 악성 계약이다 라는 평가가 난무했고요. 또 위긴스 역시 연봉에 비해서 쓸모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워리어스 선수들과 스텝진은 외부 비난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요. 우승을 위해서 전력을 다한 결과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낱 공놀이에 불과하지만 NBA를 다시 보면 회사와 조직을 어떻게 경영해야 좋을지 방법이 보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모두 통한다고 하지 않던가요? 작은 규모의 회사를 더 키우고 싶고 좋은 인재를 육성해서 회사의 중심으로 삼고 싶은 CEO 혹은 좋은 팀원을 데리고 업무 성과를 내고 싶은 팀장이라면 가장 먼저 본인이 워리어스 구단주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워리어스가 우승을 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방법을 우리 조직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늘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귀중한 교재가 되는 법입니다. 이상 워리어스의 우승에서 경영 비결을 찾아 전해드리는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